안녕하세요. 예니의 미래 미국 주식 예미주 인사드립니다. 이번 주제는 소파인데요. 아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.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소파이는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, 잘 아시는 분들도 지금 한 2, 3분 제가 간단한 설명하는 거 외에 나머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하는 건지 검증을 좀 부탁드릴게요. 요거는 1월 6일 가격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한 것들이고요. 그 다음에 요게 보유 주식 중에서 비중이 제일 커요.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먼저 소파이는 홈페이지 첫 페이지 가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요 내용들인데, 처음이 이제 투자하는 거에는 지금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, 그 다음에 소파이는 첫 시작을 그 학자금 대출로 시작을 했잖아요.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, 담보대출, 예금, 뭐 카드, 보험 여러 가지를 지금 그 원스톱 마켓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인데요. 요거를 보면은, 소파이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, 돈을 제일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요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소파이가 많은 부분에서 그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, 뭐 예금은 일반 은행이 당연히 제일 많이 그 가지고 있을 거고요. 대출도 대출 특화된 업체들이 많잖아요. 제가 보유하고 있는 뭐 업스타트도 마찬가지고, 그 업스타트나 LC가 지금 대출 부분에서는 당연히 소파이보다 비중도 크고 투자 금액도 크죠. 가상화폐는 뭐 코인베스, 스퀘어, 라이엇 뭐 이런 것들. 주식은 로비노드가 요새 좀 많이 가격은 떨어졌지만 투자 금액이 엄청 크죠. 물론 이런 것들을 다 1등을 하려고 하면은 소파이의 재정으로는 뭐 택도 없죠. 근데 소파이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한 군데서 하게끔 해서 그 편리성에 의해서 이제 그 저 전체 가입자들을 늘리는 목표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1등 할 필요는 없죠. 그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, 뭐 기왕이면 뭐 조금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, 지금 그걸 잘 이뤄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예. 그리고 지금 소파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길 것 같아서, 미국 주식 리뷰, IPO 이분 거 참조하세요. 이분 거가 진짜 소파이에 대해서는 뭐 이분보다 더 잘할 수도 없고, 물론 저는 이분 때문에 소파이를 사지는 않았고 그 전부터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, 이분 거 보고서 참조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.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. 지금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보이거든요.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, 수익은 여기 이제 100만 기준이니까 100만, 1000만, 6천만 달러니까 6억, 60억, 60억 정도 벌다가 지금은 100만, 1000만, 억, 한 2천 몇백억 이렇게 벌고 있겠네요. 그쵸?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쓰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, 그 중에서 이제 급여 부분만 해도 여기에서도 이제 발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죠. 급여만 해도 엄청 껑충껑충 뛰죠. 여기 저번 분기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쓰고 있고, 그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이 요거거든요. 예, 소파이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. 뭐 비슷한 조건이라면은 당연히 소파이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,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출이 초반에는 당연히 버는 것보다 지출이 엄청 크죠. 한 거의 뭐 3배 가까이 되죠. 그러다가 이제 버는 돈은 점점점 늘어나고 쓰는 돈은 조금씩 줄고 해가지고, 현재 보면은 뭐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요. 지금 번 게 지금 2억 달러가 좀 넘는데, 2억, 요거 2억 거의 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제가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요거를 보면은, 일단 재작년부터 작년으로 넘어갈 때 50% 이렇게 성장률을 지금 퍼센테이지로 제가 구해 놓은 거거든요. 요거 보면은 분기당 평균 25% 정도 성장이에요. 매출은. 그 다음에 쓰는 돈은
뭐 조금씩 쓰다가 크게 쓸 때도 있고, 그래서 이걸 평균으로 따지면 분기별로 8% 정도씩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요거를 지금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고, 지금 요 그 2억 달러, 2억 8,500만 달러 요 부분은 지금 컨센서스로 내놓은 거, 이제 그 2월 달인가 3월 달 정도면 이제 이 정확한 데이터가 다시 나올 건데, 요 부분부터는 이제 제 예상 시나리오, 그러니까 지금까지 25%씩 벌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했을 때의 데이터는 이 윗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줄어들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보수적인 판단을 해보려고 한 반 토막 내서 12% 정도 했을 때 이제 이 정도 벌리는 금액이거든요. 요거는 지금 다른 여러 기사나 이런 걸 봐도 10% 정도 성장은 일반 애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운영 비용도 조금 더 늘리는 거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했을 때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뱅크 차트잖아요. 소파이는 지금 아직 뱅크 차트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금을 활용해서 대출이나 이런 걸 못 하고 있어요. 투자금으로 자기네 그 자본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, 만약에 뱅크 차트가 된다라고 하면 이 매출 부분이 당연히 지금 평균이 25% 정도지만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데이터 뽑을 때는 지금 그 지난번 데이터대로 간다고 했을 때 가정에서 이제 뽑은 거예요. 그러면은 번 돈 대비 지금 요 쓴 돈을 이렇게 빼면 요 정도 금액이 나오죠. 그러면 올해 말만 해도 대략 이 정도 4억 7,900만 달러. 그러면 그게 퍼를 계산하면 한 25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내년에는 6. 당연히 이게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성장률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. 훨씬 높은 퍼를 유지할 테니까. 그럼 주가는 뭐 지금의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가지 않을까요? 지금 차트 승인은 전 솔직히 6대4 정도라고 봐요. 많은 분들이 좀 날 거다 하고 있는데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죠. 그리고 승인을 받더라도 성장에 더 추가적인 돈을 쓸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냥 단순히 제 예상일 뿐이지, 그 쓰는 돈을 더 늘려서 성장률을 더 높이는데 아마 그 추가적인 돈을 쓸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이제 뱅크 차트 받은 업체가 LC라고 있잖아요. LC는 저도 투자를 했었는데, 지금 요 부분을 보면은 시킹알파에서 2020년 12월쯤에 이제 뱅크 차트 승인이 났으니까요. 그때부터 이제 매출도 막 빠르게 늘기 시작하죠. 그리고 이익을 보면은 최근 분기부터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,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0% 정도는 순수익이 날 것 같더라고요. LCA 기준으로 보면은요. 그럼 그거를 소파이에 적용을 시켜보면 25% 승인 받았을 때 20%, 그 다음에 12%씩 성장했을 때의 20%, 그렇게 이제 순이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29 퍼가 15, 만약에 12% 성장일 때는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겠죠. 하지만 소파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성장하는데 이제 돈을 더 쓸 거로 생각은 되고요. 그 다음에 아주 보수적으로 차터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성장률보다 낮은 12%를 가정을 하고, 운영은 또 성장을 멈출 수 없으니까 더 크게 해야 되니까 운영 비용은 더 늘리고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300만에서 360만을 빼면 이 정도 나오죠. 이렇게 올해까지는 아마 적자폭이 좀 클 것이고, 내년 말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적자폭은 거의 해소되겠네요.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뱅크 차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파이의 이제 어닝콜드를 보면은 한 2025년 정도까지는 적자를 할 것 같다라고, 자기네가 성장 위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
지금 봤을 때 뱅크 차트를 못 받은 데이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. 12%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쓰는 돈은 10% 정도로 늘리고 했을 때 계속 이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엑셀로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. 12% 매출 시 이렇게 쭉 가는데 2030년 요때 요 정도 벌린다.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눴어요. 12%로 성장을 하다가 더 낮게 5%로 성장, 보수적인 데이터 중에서 더 보수적으로.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. 일단 2030년까지 12%씩 성장. 이게 바로 올해나 내년은 12% 이상일 거라고 봐요. 그리고 그 뒤에는 조금 더 낮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. 그래서 그냥 2030년까지 평균 12%라고 이제 단순히 가정을 했을 때 2030년이 됐으면 순이익이 15% 정도는 될 거거든요. 순이익이 15%는 그렇게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때 그래서 그 예상 순이익은 8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퍼를 계산해 보면 퍼가 15 정도일 때의 주가는 161달러, 30일 때는 322달러.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뱅크 차트 못 받은 경우니까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해요. 근데 보수적인 데이터 중에서도 더 보수적으로 성장이 그 계속 커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는 조금 서서히 작아지겠죠. 그랬을 때 12%씩 성장하다가 5% 정도씩으로 했을 때의 그 데이터는 2030년에 26억 달러. 이렇게 되면 퍼가 15일 때는 55불, 30일 때는 110불. 예. 그래서 지금 요거 데이터를 만든 게 뭐 초보자분들도 많을 테니까, 그리고 예전 그 수학 공식 생각 안 나신 분도 있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 한번 참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.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잖아요. 그리고 그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소파의 주식수는 7억 뭐 그렇게 후반인데 대충 8억으로 잡았어요.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려고. 그래서 퍼가 15이고 예상 순이익이 86억 달러.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일 때 계산하는 방법은 퍼가 15니까 15는 X, 주가는 아직 모르니까 그때의 주가는 곱하기 주수 8억 주 나누기 순수익 86억 달러. 그럼 다시 X를 계산하자면 요게 15, 여기 일로 넘어가면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죠. 15 곱하기 86억, 여기 일로 가면 나누기 8억 해서 나온 게 이제 161달러죠. 15일 때 퍼가. 그리고 소파이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느냐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데이터적이나 아니면 다른 그 내용들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. 계속적으로 이게 150만이거든요. 1000이니까 1000만, 10만, 100만. 요게 전분기 2020년 이전부터 이제 쌓여온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,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,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명이 한 가지를 쓰지 않고 뭐 두세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. 요 소파이 프로그램 중에서요. 그러면은 그 쓰는 내용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, 그리고 대학생 지금 요거 제가 찾다가 최근 거를 못 찾아서 그런데 일단 미국의 대학생 수가 2010년 기준으로도 이 정도거든요. 지금 2천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? 어쨌든 이 정도 숫자에서 거의 2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매분기에 3, 40만 명 증가. 지금 요거가 보통 그렇잖아요. 150만에서 180만, 180만에서 220만. 뭐 평균 3, 40만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그 증가하는 게 뭐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. 크게 줄어들 이유가 없을 것 같죠. 이걸 그 계속적으로 다른 전체 분야에서 조금씩 성장을 해 간다면요. 그리고 대학생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비용이 아니긴 한데 미국은 굉장히 높더라고요. 등록금이 평균 6천만 원 이상이죠. 평균이요.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버는 돈, 첫 해, 이것도 좀 과거 거래서 지금 아마 1억 정도는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이 당연히 1억이 넘겠죠.
예, 그 다음에 부채율이 이 정도 되고 20년 기준으로. 그리고 미국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저희 나라의 대부분 그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하여간 저만 해도 부모님 세대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받아서 하긴 했어요. 제가 돈을 벌어서 한 부분도 있지만 뭐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죠. 근데 하지만 미국은 부모님이 돈을 빌려줘요.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대부분이 빌려줘서 그거를 나중에 갚아요. 대출을 하던 부모님한테도 대출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소파이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금 보여드린 요 데이터들이 다 뱅크 차트 안 돼서 보수적으로 갔을 때의 데이터잖아요. 저는 평균 한 200달러 이상은 갈 것 같아요. 10년 안에. 그러면은 지금 이걸 뱅크 차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훨씬 크겠죠. 뭐 500달러, 1000달러는 무리를 하나요?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달러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 중이고 200달러를 갔을 때 은행주의 이제 배당하고 비교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일단 그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. 1.7% 정도 배당률이니까 200달러씩 3.4불. 저는 평균 매입가가 현재는 15불 조금 아래이긴 한데 요게 한 달 전에 그 뱅크 차터 막 나온다 했을 때 이제 막 16불, 20불, 25불 갔을 때 저는 뱅크 차터가 조금 더 늦어지면은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아서 너무 올랐다 생각해서 4분의 1 정도는 정리했다가 다시 이제 16불, 15불, 14불 내려갈 때 다시 그 똑같은 양을 채워놨어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 보유 평균가는 14점 몇 불이긴 한데 그거보다 지금 번 돈이 있죠. 그 번 돈은 그때 올렸던 누뱅크에 지금 투자를 해놨죠. 그랬을 때의 배당률로 계산하면 22%. 근데 보수적인 금액에서 22%니까 소파이가 이제 뱅크 차터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 더 성장을 한다면 25% 배당이 아니라 훨씬 커질 수도 있겠죠. 마치 그 누구냐 그 버크셔 해스웨이의 이제 그 코카콜라가 이제 엄청난 예전 가격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배당률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. 그거랑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비슷하게 그 흐름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제가 이 소파이를 저번에 올렸던 누뱅크나 업스타트가 단기적인 성장률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돈을 더 벌려면 전 아마 업스타트에 돈을 더 넣었을 텐데 제 이 유튜브 목표가 저희 이제 아이에게 계속 물려줄 주식 1년에 원래 목표는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2천만 원을 채우려고 했는데 소파이만한 주식을 못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좀 비중을 좀 더 늘렸고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. 그래서 비중을 최대한 늘린 이유가 얘니한테 물려줄 주식 그리고 또 저도 좀 남겨서 계속적으로 가져갈 그 목표로 제일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